세상에는 이해는 쉽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300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던 수학 문제였죠. 그리고 리만 가설은 수학계의 최대 난제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만큼 크고 멋진 소파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는 집은 복도의 폭이 겨우 1m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직각으로 꺾인 구간을 통과해야만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복도를 통해 얼마나 큰 소파까지 옮길 수 있을까요? 기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긱불PD 가르킵니다. 앞서 보신 이 문제는 1966년 오스트리아의 수학자 레오 모저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수학 퍼즐로 시작했지만 이후에 많은 수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무려 5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모형을 직접 준비해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계의 오랜 난제로 남아있는 이 소파 문제를 직접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얼핏 보기에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장 간단한 형태인 사각형 형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을 완성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소파가 아무튼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소파가 복도를 지나갈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복도 입구를 지나서 코너를 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1 곱하기 1, 1제곱미터의 소파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번엔 직사각형 형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입구는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이제 코너 구간입니다. 최대한 각을 주고 들어가면은 걸리고 마네요. 넘어갈 것 같지만 아슬하게 걸려서 못 넘어갑니다. 직사각형은 정사각형만큼 효율적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 형태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잘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 소파를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딱 맞죠? 코너를 성공적으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이 삼각형 형태의 소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삼각형 형태의 소파는 결국 정사각형 형태의 소파와 면적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삼각형을 통해서 하나 알아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너에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요만큼의 남는 면적이 생긴다는 거죠. 이 남는 면적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조금 더 큰 소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보시는 것처럼 반원 형태의 소파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삼각형 소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 이 반원 형태의 소파를 가지고서 복도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코너 구간에서 소파를 맞댄 채로 천천히 회전을 시키면은 스무스하게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이 소파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반이기 때문에 파이 R 1m의 제곱 나누기 2를 하면은 약 1.57제곱미터의 면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정사각형 소파에 비해서 약 57%가량 늘어난 면적의 소파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라면은 결코 수학계의 난제가 아니었겠죠.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정답에 가까운 모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긱불 멤버들과 함께 그 정답을 맞춰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수드래곤님. 의심스러운디? 자, 자리에 앉으시죠. 짐작이 안 가는데요? 수드래곤님께 간단한 수학 퀴즈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오늘의 참가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답변을 제시해 주시면은 커피 상품권을 쏴드리겠습니다. 커피요? 네. 한 잔요? 그럼 돌아가세요. 저는 그리고 벤티로만 먹어요. 좋을 대로 하시고요. 어떤 문제인데요?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드래곤님은 이게 복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곳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원이 지금 가장 쉽게는 떠오르긴 하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생각할 거잖아요.
소파를 잘 압축하면 안 돼요. 자, 소파를 분해하거나 기울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해가 안 되고 세우는 게 안 된다.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분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죠. 분해를 하면 안 된다. 오케이. 내가 1등 먹겠다 그냥. 끝났다. 끝났어. 답이 정해져 있나요 설마 혹시? 그럼 실망할 뻔했어. 네. 전 세계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하는데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좀 더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출제자의 허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 융복합 인재잖아요 제가. 네. 자 보자고. 자 조건이 뭐였죠? 다시 한번. 세우거나 분해할 수 없다입니다. 세우거나 분해할 수 없다. 자 1등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접이식이거든요. 접이식. 허점 파고듭니다.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죠. 왔고요. 여기서 접습니다. 엎을 수 있잖아요. 소파 엎을 수 있잖아요. 실제 세상에서. 그죠? 자 덮습니다. 내려갑니다. 이상. 조건이 이상. 세우거나 분해하면 안 됩니다. 분해 안 했죠? 붙어 있죠? 근데 이거 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는 거는? 세운 거는 이거죠. 세운 거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운 거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근데 실제 세상에서 세워서 가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가능한데 왜 수학은 굳이? 일단 나 모르겠고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엎는다. 엎어서 내려간다. 끝. 이 상황입니다. 저 우승인가요? 커피 바로 먹으러 가면 될까요? 삼각형짜리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부피를 구해서 잘라내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돌아 나간다는 시점에서 여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둘레 대비 가장 넓은 부피를 만들 수 있는 형상은, 그러니까 일단 대각을 그리는 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는 회전을 할 걸 감안을 해서 이 점과 이 점의 수직 수평이 되는 점을 찾고 거기서 이제 회전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길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소거법으로 가는 거죠. 좋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가장 부피의 효율이 좋은 거는 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거예요. 오호. 그럼 또 이렇게 되면 또 감성 소파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벽에 붙이고 여기. 감성까지 한 스푼 더한 소파. 네, 마음에 드는데요. 다들 반원 모양까지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소파 문제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8년간 수학계에 난제로 남아있는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반원 모양의 소파까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반원 모양에 집착을 해서 소파 크기를 계속 늘리려고 하면은 이 문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너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 반원이 가지는 성질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면적의 소파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 반원 모양의 소파가 회전하는 순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전축과 소파의 가장자리가 계속해서 벽에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 가운데를 파낼 수 있다면은 이 소파는 훨씬 더 넉넉한 길이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이가 길어지는 면적이 파낸 것보다 더 넓다면은 우리는 이 반원보다도 더 넓은 소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 소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죠. 자, 요 반원 모양의 소파를 한 번 더 잘라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이 코너에 딱 들어맞는 정사각형 크기의 소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파들을 전부 다 합쳐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러면 면적이 한참 넓어졌죠. 여기서 저는 이 소파가 코너를 돌 수 있을 만큼만 가운데를 파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조각을 합쳤으니 면적은 이전보다 확연히 넓죠. 과연 이 소파가 이 복도를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구에는 굉장히 순조롭게 들어갔고요. 코너에서 회전을 주면은 이 코너와 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맞닿아서 아슬아슬하게 회전을 하죠. 점점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복도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지금까지 나왔던 소파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의 소파죠. 이 소파의 면적도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정사각형 모양의 소파에 비하면은 약
2.2배 더 넓은 소파를 구해낸 것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풀이 방법은 1968년에 영국의 수학자 존 해머슬리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직사각형과 두 개의 반원만을 이용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풀이 방법이었죠. 손으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심플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존 해머슬리의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무려 24년이 지난 1992년에 미국 러커스 대학의 거버 교수가 새로운 도형을 제시합니다. 이 도형은 총 18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수학적으로 복잡한 함수로 구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재현을 할 수는 없었고요. 면적은 약 0.01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이 도형에 비해서 0.5% 정도 미세하게 늘어난 면적의 도형을 찾아낸 것이죠. 거버 교수가 제안한 모형은 이 뾰족한 부분을 조금씩 둥글게 깎아내고 그만큼을 외곽으로 더 넓혀서 면적을 키운 형태의 도형이었습니다. 두 소파의 형태는 매우 유사했지만 사실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모범 답안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소파 문제를 아직까지 아무도 풀지 못한 수학계의 난제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버 교수의 모형이 현재까지 제시된 모형 중 가장 크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최적의 소파 모형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소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버 교수의 모형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거버 교수는 해석적인 증명을 통해서 최적의 모형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찾아낸 하나의 큰 값에 불과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소파 옮기기 문제는 여전히 수학계의 미해결 난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 수학계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재밌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 난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실험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긱바!